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탄수화물 파트 쭉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까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들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생체 내 고분자인 지질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질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리피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지질이랑 지방이랑 가장 많이 조금 혼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질이라고 불리는 분자 중에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지방과 그리고 우리 너네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부하셨죠? 아마 통과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질 성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니? 지질 위에 어떠한 특별한 이렇게 달려 있어서 땡땡땡이라고 하는데, 그죠? 인지질이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포리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하나의 종류가 있다면, 그 너네 헬스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가끔씩, 정말 가끔씩 몸에 어떤 거를 주입을 해서 그거에 힘을 받아서 근육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좋아. 스테로이드. 그 스테로이드도 이 지질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자, 이처럼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량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로 탄소나 수소나 이 두 가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을 보고 지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지방은 fat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지질은 인이 너네 그 원소 기호로 P잖아요. P. 그 P가 포스포 어쩌고저쩌고의 그 약자거든요. 그래서 인지질은 포스포, 그리고 지질이라서 리피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그거 자체로 그냥 영어죠.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되더라.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지방이나 인지질이나 스테로이드가 오늘 나오게 될 거예요. 세 가지 종류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지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먼저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 녀석들이 일반적으로 지질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비극성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탄소와 수소 원자로 보통 구성이 돼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달리 소수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거겠죠. 너네 친수성이랑 소수성이라는 개념은 배웠니? 친수성은 물과 친한 성질을 친수성이라고 하고요. 소수성은 물과 친하지 않은 성질을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수성인 친구들이 기름,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물이랑 기름이랑 잘 안 섞이잖아. 소수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지질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고분자가 아니에요. 작은 단량체로 만들어진 중합체도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이나 글리코젠이나 아니면 키틴이나 그런 녀석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하나로 붙어있는 중합체 구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어떤 지질의 단위체가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걔네가 붙어서 커다란 어떤 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단량체로 존재합니다.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여있을 수는 있겠지만 걔네들이 어떤 특정한 결합을 통해서 서로 묶여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탄수화물은 우리 지난 시간에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통해서 당과 당이 결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다음 시간에 단백질에 대해서 할 건데,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가 누구니? 네 글자입니다. 아미노산이죠. 그렇죠?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결합을 해가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그 폴리펩타이드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잘 접혀가지고 하나의 단백질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작은 단위체, 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단위체들이 중합이 되어 있는, 합쳐져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지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단량체들이 모여있을 뿐입니다. 붙어있지 않아요. 결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만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이 지질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첫 번째, 주로 이 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탄소나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잘 안 섞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얘네들은 중합체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단량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세 가지로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지질들의 특징을 알아봤다면요, 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의 파트, 지방과 인지질과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 친구들의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들, 요소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학습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르쳤던 것 같거든. 쌤이 이제 중학교에 5년 있다가 고등학교에 온 거라서 웬만한 중학교 내용들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아마 곁다리로 선생님들께서 안내는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 같은 경우에 너네 그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소화 파트 나오잖아. 거기서 뭐 아밀레이스, 뭐 펩신, 뭐 트립신 하면서 그때 이 영양소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그 효소가 이 소장에 있는 어떤 효소였어요? 물론 소장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이자에서 나와서 소장으로 분비가 되는 거겠죠.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그 효소에 의해서 이제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분자로 분리가 되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지방산이 어떤 분자인지 글리세롤이 어떤 분자인지 다 학습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지방이라고 하는 이 분자는요, 지방산과 그리고 글리세롤이라고 불리는 분자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방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일반적인 그 형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리세롤이라고 불리는 분자에다가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분자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있는 그런 형태. 여기 지금 지방산이겠죠. 참고로 이 친구들의 이름에도 조금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너네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너네가 방금 뭐라 그랬어? 라이페이스라고 했죠?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이페이스라고 하는데 지방의 그 지질의 그 영어 의미가 리피드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라이페이스의 어원도 내가 지난 시간에 너네 그 당은 보통 영어로 쓸 때 무슨 오스로 끝난다고 그랬죠. 뭐 글루코스, 프룩토스 그런 식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너네 라이페이스 보면은 뭔가 조금 다른 효소랑 공통점 있는 거 조금 보이니? 이거 말고 너네 알고 있는 효소 중에서 라이페이스랑 이름 비슷한 거 뭐 있어? 한번 써볼래?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밀레이스 아는 거 있지? 또 뭐 있어? 아밀레이스도 내가 영어로 써볼게. 아밀레이스예요. 또 뭐 있어? 카탈레이스 좋아요. 카탈레이스도 맞죠? 카탈레이스도 있고 또? 아마 요건 안 했을라나? 예전 교육 과정에선 했었는데 아마 지금 너네 중학교 때는 안 했을지 모르겠다.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중에서 너네 펩신은 배웠지? 펩신 배웠고 그 다음 과정도 배웠니?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위장에서 트립신까지도 했을 것 같아요. 트립신 했나? 트립신도 했어요. 그리고 펩신과 트립신 그 다음에 작아진 단백질을 더 작은 단백질로 분해하는 최종적인 효소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을 펩티데이스라고 합니다. 펩티데이스라고 합니다. 자, 요거 효소들의 공통적인 이름 하나 찾을 수 있을까 너네?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효소들은 전부 다 지금 뭔가를 분해하는 효소들이다. 보시면은
라이페이스는요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였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였고요. 카탈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어디서 나오지 이게? 그 뭐냐, 감자즙에서 카탈레이스 할 때 나오죠. 그리고 과산화수소 할 때 그거 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펩티데이스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특징들의 네 가지 이 뭐냐 효소들의 공통점이 뭐냐? 무언가를 분해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뭔가를 분해하는 효소의 뒤에는 무슨 에이스가 붙어요.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것은 그 분해되는 물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라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리피드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라고 해서 라이페이스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고요. 아밀레이스의 에이스는 왜 아밀레이스냐? 녹말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밀로스라고 합니다. 아밀로스가 녹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에이스라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카탈레이스는 조금 번외. 그리고 펩티데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영어로 펩타이드잖아, 펩타이드. 그래서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라고 해서 펩티데이스라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효소의 이름을 봤을 때 그 뒤에 무슨 에이스가 붙잖아. 그러면 보통은 그 앞에 붙어 있는 무언가 그 친구를 분해하는 효소라는 의미에서 붙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을 하실 때 이 언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효소의 이름을 봤을 때도 얘는 대충 무언가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겠구나 라는 거를 좀 추론을 해낼 수가 있겠죠. 갑자기 또 딴 데로 샜는데 다시 본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다가 지방산 3개가 붙어있는 그런 분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C 3개에다가 H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H 요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이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산기, 여기 OH가 우리 수산기라고 이야기했잖아, 히드록시기. 요 수산기를 가지는 탄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알코올이에요. 지금 여기 요거 하는 겁니다. 글리세롤은 수산기를 가지는 탄소 3개로 구성된 알코올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보통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어디 설명했더라? 잠깐만. 탄소 원자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여기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원자에 OH가 결합이 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을 보고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알코올이 에탄올, 술이죠. 걔도 마찬가지로 저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가요. 자, 근데 이 글리세롤도 마찬가지야. 이 탄소 3개에다가 OH, 수산기가 3개가 땅땅땅 붙어있는 그런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리세 뒤에 무슨 올이 붙죠? 알코올이라서 글리세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랑 너네 조금 비슷하게 불리는 용어 하나 있어. 글리세롤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용어. 너네 그 액체 괴물 슬라임 만들 때 쓰는 거 뭐 있어요? 글리세린 있죠? 글리세린이 글리세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슬라임 쓸 때 만드는 글리세린이 사실은 글리세롤입니다. 근데 얘가 왜 서로 다르게 부르냐?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어떤 그 상업 용도로 쓸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글리세린이에요. 그래서 너네 뭐 G마켓이나 11번가나 그런 데 들어가서 검색하시면은 글리세린으로 나옵니다. 보통 상업용으로 쓸 때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과학적인 문맥에서 주로 쓸 때는 요거를 글리세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 그 뒤에 무슨 올자를 따서 글리세롤을 보통 표현을 해요, 과학적으로 쓸 때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여기 수업 시간에 쓸 때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쓸 거예요. 왜냐면은 과학 시간이니까.
자, 그리고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카복실기에 잠깐만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할게요. 잘 안 들리셨죠? 지방산은 하나의 카복실기에 보통 탄소 원자 16개 또는 18개를 가지는 탄화수소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탄화수소 사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자, 요것도 조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 하면서 탄수화물의 용어 자체가 탄소와 수, 그리고 물이, 그러니까 탄소가 수화된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했는데 요거랑 좀 구분을 해야 될 물질이 탄화수소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탄수화물과 탄화수소물은 완전 다른 물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구분 조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방금 전에 있는 거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CCCH, 방금 전에 위에 그린 요 글리세롤이랑 똑같은 분자죠. 근데 거기에 OH가 아니라 그냥 H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요 물질을 보고 뭐라고 하냐? 프로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산소가 전혀 보이지 않죠? 오로지 탄소랑 수소랑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탄화수소물. 조금 정확하게 여기다가 H를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이 H 대신에 OH가 왔을 경우에, OH가 이렇게 왔을 경우에, 자, 요럴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었던 누구랑 똑같은 거야? 글리세롤이랑 똑같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탄소랑 수소의 개수는 같습니다만 그 수소 대신에 OH가 왔을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글리세롤이 되죠. 그래서 탄화수소물은 오로지 보통은 이 탄소랑 그리고 수소랑만 그 구성하는 원소가 그 두 가지일 경우에 보통 탄화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산은 하나의 카복실기에 보통은 이렇게 C와 H랑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탄화수소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방산은요, 이렇게 글리세롤에 붙어 있는 요 짝대기들 있잖아. 이 짝대기들을 보고 우리가 이 지방산을 보고 우리가 잠깐만, 그림이 어디 갔어? 잠시만요. 오케이. 이 글리세롤 하나에다가 지방산이 딱 3개가 붙어 있을 건데, 요 지방산 자체가 한 개의 카복실기와 그리고 쭉 이어지는 탄화수소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왜 갑자기 지우개가, 여기에 카복실기가 조금 작은 걸로 쓰겠습니다. 여기에 카복실기가 있을 거고, 우리 카복실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COOH를 의미하는 거죠. 작은 기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쭉 전부 다 뭐냐?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사슬이 존재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사슬 구조에는 탄소랑 수소랑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방산의 좀 자세한 구조를 화학식으로 한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해서 미안. 자, 이 지방산을 한번 쌤 그려볼게요. 먼저 지방산의 이 대가리 부분, 머리 부분에는요, 카복실기가 존재합니다. 카복실기는 C와 그리고 이중결합으로 있는 O와 그리고 OH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카복실기죠? 이렇게가 카복실기. 자, 그리고 이제 이 카복실기 뒤쪽으로 탄화수소 사슬이 쭉 이어져 있을 거예요. C와 H가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서, 보통은 탄소는 그 중심부의 골격으로서 구조를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C와 C가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고, 이게 한 16개에서 18개 정도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탄화수소 사슬이기 때문에 이렇게 H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카복실기의 뒤쪽으로 쭉 나가는 여기 부분이 바로 탄화수소 사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친수성이라 그랬어, 소수성이라 그랬어? 보통은 이 대부분의 지질들은요 다 소수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소수성이라는 것도 결국에 어떤 화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글리세롤이나 지방산, 이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이 지방이 소수성을 띠게 되는 이유는 글리세롤이랑 이 지방산 중에서 보통은 지방산의 역할이 훨씬 더 커요. 자, 이 지방산이 왜 하필이면 이 지방에 소수성을 부여하게 되느냐? 너네 혹시 화학 시간에 보니까 내가 투표한 거 보니까 대부분이 다 화학 원수업 다 들었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수강하고 계신 중이긴 할 건데, 너 혹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 배웠어? 그 원소들마다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탄화수소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C와 H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 음성도가 서로 비슷해요. 가 서로 비슷합니다. 쌤이 검색해보니까 C 같은 경우에는 2.5고 그 H 같은 경우에는 2.20이래. 나도 화학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몰라. 근데 검색 결과가 그래요. 이 정도면 비슷한 거래.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극성결합, 너네 극성 비극성도 배웠니? 이 친구들의 결합 같은 경우에는 비극성이 아니고 극성 결합이 아니고 비극성 결합을 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비극성 결합인 친구들이 보통은 다 소수성입니다. 자세한 화학적인 기전은 화학 시간에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 탄화수소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C와 H인데 걔네들의 전기 음성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극성인 결합을 하고 이 친구들은 보통 소수성의 특징을 띱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인데 그 중에서 지방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 탄화수소 사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방에 소수성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서 소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아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이 소수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탄화수소 사슬 때문인데요. 자, 지방산에 탄화수소 사슬을 이루고 있는 탄소 원자 간에 수소 원자가 최대한으로 붙어 있으면 수소가 포화되어 있다고 해서 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 탄소 원자 간에 수소 원자가 제거되어 있으면 수소 원자가 제거되어서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방을 크게 방금 전에 뭐라고 분류했냐면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으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지방의 분류. 근데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 분류를 하냐?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포화지방, 두 번째는 불포화지방. 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자, 근데 그냥 직독직해 하시면 됩니다. 지방은 지방인데 얘는 포화가 된 지방이고, 지방은 지방인데 얘는 포화가 되지 않은 그런 지방이라는 의미예요. 생각을 해봐. 너네 포화라는 건요, 뭔가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그걸로 가득 찼다는 거야,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거야? 굉장히 빽빽하고 가득 찼다라는 것이 포화됐다라는 것의 의미일 거고요. 그 반대가 불포화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빽빽하게 이 지방들끼리 결합을 해서 마구마구 조금 껴집어 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다, 얽혀 있다, 약간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빽빽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탄화수소를 구성하고 있는 탄화수소에 이중결합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설명드릴 거예요. 잠깐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 사슬에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방산이라는 것은 카복실기와 그리고 이 탄화수소 사슬, 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를 구성하는 탄수와 수소가 전부 다 이렇게 너네 화학에서 이런 거 하나로 쭉쭉 쓰면은 이거 단일결합인 거잖아요. 이중결합 아니고 단일결합인 거잖아요. 근데 특정한 어떠한 탄화수소 사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떠한 그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수소 대신에 그 중간중간에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녀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림으로 일반적인 그런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쭉쭉 단일결합으로 쭉 나갑니다. 단일결합으로 나가다가 도중에 여기 보시면은 단일결합 나가다가 둘 사이에 무슨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중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단일결합이 아닌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 식물성 기름에 존재하는 그런 지방산이 보통은 이런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자세한 거 안 하고 그냥 이중결합이 있다 없다고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을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화수소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들의 전기음 송도가 비슷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일렬로 이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이중결합이 생겨버리면 어떤 화학적인 안정성의 이유로서 이게 일자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은 이중결합이 있는 위치에서 꺾이는, 휘는 그런 구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포화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방산들은 탄화수소살이 이중결합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글리세롤 한 분자의 지방산이 진짜 일자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탄화수소 사슬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그 이중결합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이 이렇게 있더라도 어떤 거 분자라는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꺾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봤을 때요. 지금 얘네가 단량체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옆에 이 지방이 한 분자만 있겠어요? 옆에 다른 분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안 꺾인 거니까 포화 지방이겠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꺾인 게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가 이중결합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불포화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요 지방들 봐봐. 얘네는 지방산들이 이렇게 지금 껴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 포화 지방은 근데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제대로 이렇게 막 껴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구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포화 지방의 경우에 자기들끼리 뭔가 조금 뭉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빽빽하게 서로 껴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빽빽하게 껴들어간다? 너네 물질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있죠. 자, 똑같은 분자더라도 얘네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액체라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뭉쳐있는 그런 구조가 뭐야 이거는 당연히 고체겠죠. 마찬가지야. 얘네도 이렇게 서로 사이가 이렇게 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껴들어 있어가면은 이 상태는 물질의 상태 중에서 뭐가 될까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뭐가 될까?
요거는 채팅방에 써줄래? 이 위에 있는 친구는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고체입니다. 고체.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고체인 그러한 형태를 띄어요. 근데 반대로 이 밑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제대로 껴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고체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기체는 또 아니죠. 너무 먼 건 아니니까. 기체가 들리면 거의 부피 차이가 거의 1000배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액체의 그 물질의 상태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너네 고깃국 있죠. 미역국이나 고깃국, 미역국에 뭐 소고기 들어가거나 뭐 그랬을 때, 혹은 뭐 곰국이나 그런 거 있잖아. 그거 겨울철에 먹고 차가운 베란다에 놔두면요, 그 위에 뭐 뜨니? 차가운 베란다에 놓고 한두 시간 지나면 뒤에 그 위에 뭐가 떠요. 본 적 있니 너네? 기름 둥둥 뜬 거 본 적 있어 너네? 이게 있으시겠죠? 아마도? 그러면 지금 이거 봤으니까 너네 한번 생각해봐. 그 고깃국이나 곰국이나 뭐 미역국에 소고기 넣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위에 동동 뜬 그거 포화지방이야? 불포화지방이야? 그쵸. 그게 고체기 때문에 그 물 위에 동동동동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물성 기름 있죠. 동물성 지방.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기름. 그럼 반대로 너네 요리할 때 무슨 기름 써요? 뭐 별의별 기름 다 쓰시죠. 뭐 해바라기유, 뭐 식물성 기름이긴 하겠지만 해바라기 씨유, 뭐 올리브유, 뭐 식용유, 콩기름 그런 거 쓰잖아. 그거는 그럼 무슨 지방일까? 오늘 배웠던 내용들로 설명을 해보시자면, 그렇지, 걔네들이 액체 상태잖아요. 실온에서, 상온에서. 걔네 고체 상태에 너네 뭐 녹여가 쓰는 거 아니잖아. 애초에 그냥 실온 상태에 존재하는 게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그 식물성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탄화수 사슬은 일반적으로 이중결합들이 있는 친구들이고요.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껴들어갈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가 액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 불포화 지방이어서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자면 니네 구조를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이 포화 지방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불포화 지방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떼기 쉬울 것 같아요? 포화지방이야 불포화지방이야? 둘 사이에 이 결합을 조금 더 멀리 하기에 쉬운 거. 그렇죠? 불포화지방은 애초에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떼기 쉬울 겁니다. 근데 포화지방은 얘네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떼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결합을 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열을 가해야 될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있잖아, 포화지방이랑 불포화지방이 있을 때 이거를 녹일 때 있잖아, 녹는 점 있잖아. 어쨌든 이 불포화지방도 액체긴 하지만 온도를 왕창 낮추면은 걔도 언젠간 고체가 될 거예요. 겨울철에 기름 같은 거 엄청 추운데 두면 거기도 약간씩은 고체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녹여서 액체로 만들 때 조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그 구조가 애초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엉켜있는 그런 포화지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얘는 반대로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어떤 특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너네 혹시 교과서 받았니, 얘들아? 이번 주까지 간다 그랬는데 혹시 못 받은 사람 한번 대화창에 1 입력해볼래? 쌤이 이거 나중에 기록해놨다가 그 학교에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많아? 뭐야, 거의 다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19명인가 18명인가 그렇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절반이 못 받았네요. 아마 그 학교 담당 그 선생님께서 이게 지금 교육청 그 문서 수바람에 가 있거든요. 다 있는데 아마 교육청으로 방문을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내일 그 학교 담당 선생님께 그 메신저 드려가지고 그 학생들 교과서 좀 전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몰랐네? 자, 그래서 그 지방산의 탄화수소 사슬을 이루고 있는 탄소 원자 간의 수소 원자가 최대한으로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중 결합 없이 단일 결합으로 수소가 탁탁탁탁 붙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C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최대로 붙어 있는 거겠죠. 근데 물론 탄화수소 사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있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 단일결합으로 수소가 쫙쫙쫙쫙 빽빽하게 채워져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탄소 원자 간에 수소 원자가 하나가 제거가 되어서 그 남는 팔 하나 대신에 이중결합으로 들어가 있으면 얘네가 꺾이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중성 지방인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지방산이 모두 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으면 포화 지방이라고 하고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면 불포화 지방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여기서 하나, 얘가 2개가 있고 하나만 있어도 요거 보통 우리가 그 불포화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개는 포화 지방산이고 하나가 불포화 지방산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 포화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에서 꺾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지방산 분자들이 서로 촘촘하게 뭉칠 수가 없어서 쉽게 응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액체 상태일 거고요. 자, 따라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옥수수유,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지방은 실온에서 액체고 버터나 삼겹살 지방과 같은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실온에서 빽빽하게 결합해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로 해서 여기 내용은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8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은 쌤이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너네 그 당과 당 사이의 결합을 그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하면서 그 반응 중에서 이제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는 탈수축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에 이어서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얘들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자들이 붙을 때는요 그 사이에 물이 한 분자 빠져나와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살짝만 하고 오늘 1차씩 마무리할게요. 봐봐 얘들아. 지금 얘들아 이 글리세롤이 한 분자 있고 어떻게 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또 있어. 진짜 한 3시간 수업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싫어하겠죠? 미안. 야, 여기 글리세롤이 한 분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방산이 이렇게 3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글리세롤도 있고 지방산도 있는데 이게 얘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렇게 붙어있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따로 있다가 얘네가 와서 붙어서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글리세롤 한 분자에 붙어있을 거 아니야. 요러한 생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거를 보고 우리가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또 진짜 쓸데없는 얘기 미안. 근데 해야겠어. 직업병. 트라이 요겁니다. 혹시 롤하는 사람 중에서 적팀 3명을 연달아 죽이면 무슨 킬이야? 트리플 킬이죠? 그 트리플의 트라이는 무슨 뜻이겠어요? 3이란 뜻이겠죠? 오케이. 그 말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에서 요 트라이는 3이란 뜻일 겁니다. 글리세라이드에서 뭔가 우리 익숙한 글리세는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그치, 너 글리세롤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 유추해봐.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무슨 의미겠어요? 글리세롤에 누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딱 붙어 있는 게 지금 누구니?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여기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하게 되면요, 지방산을 2개 떨궈요. 기억나니? 라이페이스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결합 2개가 날아가고 하나만 그래. 너네 중학교 때 지방산이 분해가 되면은 모노글리세리드 한 분자와 누구 2분자 만들어진다고 했니? 지방산 2분자 만들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 지방산 2분자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고, 모노글리세라이드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얘가 지금 누구냐? 모노글리세라이드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야. 말 붙이는 거 똑같아. 글리세라이드의 요건 당연히 글리세롤 말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걸 해석을 해야 돼. 근데 너네 방금 전에 트라이글리세라이드 할 때 트라이는 숫자였잖아. 그럼 모노도 뭐라는 걸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숫자라는 거 예측할 수 있죠. 근데 너네 모노가 뭐야? 일본에 무슨 레일 있어? 모노레일이잖아. 모노라는 것은 숫자 1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글리세롤에 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한 분자가 붙어있는 요 친구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 더 해볼까? 나 또 자세히는 지금 기억 안 나거든요. 아니다. 그러면 자세히 기억날 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쉬는 시간에 잠깐만 이 상기해보고 이거 끝나면 다시 물어볼게. 오케이. 근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잠깐만. 그래. 이 지금 글리세롤 한 분자에다가 지방산이 원래는 이렇게 3분자 붙어 있는 것이 좀 다 지우고 하자. 어떠 할까요? 여기다 하자. 자, 글리세롤 그냥 G라고 쓸게요. 그리고 지방산은 지방산 간단하게 뭐라고 할 거야? 지방산, 죄송, 지식, 이렇게 할게요. 지방산 이렇게 3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결합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네 아까 얘기했지? 지방산의 이 머리 부분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 어떠한 기능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능기에다가 탄화수사슬이 쭉 붙은 게 지방산이었어. 그렇지? 여기 앞쪽 세미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에는 아마 카복실기가 존재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에 이 글리세롤이랑 붙는 부분은 이 지방산의 어느 부분이란 뜻이야? 머리 부분인 카복실기라는 부분이랑 이 글리세롤이 붙어있을 거란 뜻이죠. 그거를 내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볼 거란 얘기야. 봐봐. 아까 우리 글리세롤의 구조를 어떻게 봤었냐면요. C에다가 H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붙어있는 거였어요? 글리셀롤이니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이런 탄소 골격에 수산계가 붙어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골격에 수산계가 붙어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OH가 이런 식으로 와있는 녀석이 지금 바로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였어요. 자, 근데 이 친구랑 내가 지금 누구를 결합시켜야 되냐? 카복실기를 결합해야 되는 거야. 카복실기를 얘들아. 그래서 지방산이 한 분자, 2분자, 3분자가 와서 결합을 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카복실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굿노트에 이런 기능이 있네. 자, 카복실기를 여기 끝부분에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카복실기는 COOH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COOH 밑에도 똑같아. 맨 위에만 쓸게요. 똑같은 거니까 맨 위에만 이렇게 썼어. 여기 카복실기 맞지 이거? COOH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당 하면서 당과 당 사이에 글리코사이드 결합할 때도 어떤 분자가 나오는 무슨 반응이었어? 빨리 얘기해. 무슨 분자가 나오는 무슨 반응? 빨리. 그렇지.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탈수 축하 반응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카복실계에 O랑 OH가 있어. 여기에는 글리세롤에는요 OH가 있어. 누구랑 결합해야 물 분자 빠져나오면서 나머지 하나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니? 빨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래. 아주 좋아. 여기 있는 OH와 여기 있는 OH가 결합을 해서 뭘로 나온다? 누구로 나온다? H2O로 나오게 되고, 이제 남아있는 O 하나가 뭐 여기든 O 하나가 이 양옆을 이런 식으로 연결 지으면서 이 두 개를 이 양옆에 있는 글리세롤과 이 지방산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괜찮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 분자는 탄수화물이 아니야. 당이 아니야. 아닙니다. 얘는 지금 지방이거든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합의 방식은 똑같이 탈수축화 반응이 맞아. 다만 이 결합을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하면은 당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끼리는 누구와 누구와의 결합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결합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여기 사이에 이렇게 O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에 이런 식으로 여기랑 이렇게 결합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O로. 괜찮니? 이 결합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 이 결합을 선생님 되게 근데 나 판서 되게 잘하거든? 근데 지금 너무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되네. 나 글씨도 되게 잘 써. 이 결합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합니다. 에스터 결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과 당 사이에서의 그 탈수축화 반응,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면은 이 지방산과 그리고 글리세롤 사이에서의 탈수축화 반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있다가 우리 지금 52분이죠? 그러면 7시 2분에 딱 보겠습니다. 쉬고 오세요.